도착했는데요. 셀트리온 구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지나서 저희가 또 만나 뵙게 됐는데요. 네. 가장 좀 따끈따끈한 이슈를 첫 번째 역으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데 따끈따끈한 네. 후끈후끈한 이슈로 네.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뭔지 한번 보시죠. 네네. 네. 일단은 셀트리온 이슈인데 장 마감을 한 뒤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일단은 합병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함께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궁금해요. 네, 주주분들의 수건이었었죠. 네. 네. 그리고 또 합병을 하면은 우리 앵커님께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왜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세요? 긴장돼요. 네. 그냥 항상 공부를 한다라는 네. 차원에서 어떤 회사 A와 B가 합병을 한다. 왜 할까요? 좀 더 일단 몸집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커지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는 1 플러스 1이 그냥 2가 되게 하는 게 아니겠죠. 1 플러스 1이 한 2.5, 3 이상으로 갈 걸 생각하면서 커진 덩치만큼 우리 더 시너지를 내겠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겠죠.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긴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지금까지 한다 만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보통 3사 합병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네. 3사까지 들어가면 셀트리온 제약이 있을 텐데 제약은 이번에 못합니다. 이번엔 못하고 일단 큰 형님들부터 하고 네, 막내는 나중에 좀 들어와라. 왜냐하면 이 지분 구성들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세 개를 다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 정리되고 그다음에 하는 수순으로 가는 걸로 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합병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금 구조와 모유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1대 0.449니까 445입. 네. 네, 449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0.45 그냥 한 0.5 정도, 0.5보다 조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합병이 28일 날 올해 합병이 되고 내년 1월 12일 날 그러니까 상장이 됩니다. 네. 아직 시간은 좀 걸려 있죠.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는 혹시나 나 이 합병 인정 못해, 반대해 하게 되면 반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가격대가 뭐 셀트리온 기준으로 15만 몇백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합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2.5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당장의 매출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 회사가 어떤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하나는 생산 판매하는 회사, 하나는 해외 유통하는 회사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개를 합쳤을 때 당장은 실적은 줄어들게 돼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실적은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위축되는 실적이지만 이제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내서 어떤 확대가 돼가는 걸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목표로 삼는 거는 2030년이면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으죠 그때? 그건 됐고요. 네. 2030년 가게 되면 네. 그때 한 매출 한 30조 정도 목표를 하면서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30조 때 지금 이제 시총이 한 40조가 조금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네, 그랬었을 때 그럼 장밋빛 비전과 그를 맞춰가는 흐름들이 계속 같이 갖춰져야 중장기적으로는 완벽한 어떤 합병이 잘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걸 계속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멀리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매출이 위축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장밋빛 전망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멀리 그렇죠. 보더라도. 예. 단기적으로는 위축 요인이 좀 더 많고요. 근데 네. 단기적 관점에서 또 그런 건 있겠죠. 수급 요인들인데 네.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다 보니까 공매도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공매도가 합병되면서 좀 청산이 될 움직임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덩치가 커진 회사가 같이 모여 있게 되면은 시총도 코스피 기준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걸 봤었을 때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추적해서 지수와 함께 편입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면 그를 쫓아가서 나오게 됐을 때 패시브 자금도 유입될 수가 있겠죠.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은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실적의 위축을 어떻게 또 만회하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해주신 대로 1 더하기 1이 2.5가 되기 위한 합병인 건데 네. 역시나 셀트리온에서도 좀 더 빅 셀트리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합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슈퍼 셀트리온이 돼야 되겠죠. 빅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슈퍼 셀트리온을 위해서 초울트라 슈퍼 네, 셀트리온. 네. 점점 더 높아지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가야 되겠죠, 초울트라. 회사는. 네. 그렇죠. 초울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건데 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2차 합병을 조금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제약 부문의 합병은 좀 언제쯤 진행될지 궁금하고요. 네. 좀 이제 세 개 회사가 합쳐지면 사업 경쟁력이 보다 커질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앞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이제 네네. 제약 같은 경우는 청주 옆에 오창이라고 있죠. 거기에 공장이 있고 거기다가 진천 이런 데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생산하는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 기능을 하는데 아마 합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 하고 난 뒤에 네, 6개월. 그러면은 아마 내년 1월 달이 합병되고 나서 그 다음에 6개월이게 되면 거의 내년 상반기 그러네요. 정도면은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면은 이제 그러면 다 끝났고 네. 이제 합병 절차는 끝났고 그 다음엔 뭐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들 있죠. 이런 네. 것들이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고 또 바이오시밀러는 솔직히 다른 것보다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오리지널이라고 그러죠. 네. 오리지널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원래는 이거 뭐 10조 팔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 10%만 가져가서 점유율을 맞춰간다 그러면 한 1조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없던 거에서 회사 입장 쪽에서 커지다 보니까 네. 수익이 확 커지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런 어떤 변화들이 나오는지를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합병과 함께 변화까지도 체크하는 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일정이나 현재 상황 같은 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는 또 어렵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네. 몇몇 주요 파이프라인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 10월 28일 날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램시마 SC죠. 예, 그 피하 주사 쪽으로 바뀝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직접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무슨 그런 거 아니고요. 네네. 그냥 치료하는 약이다 보니까 그쵸. 네, 무슨 뭐 나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접근이 쉽겠다라는 네. 쪽이 FDA 승인을 받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1월 달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모멘텀 중에 하나가 유플라이마입니다. 네. 이게 휴미라라고 하는 원료 오리지널이 있는데 그거를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해서 만든 게 유플라이마. 네. 왜 다 마로 끝나죠? 그러게요. 네, 램시마, 네. 유플라이마. 하지 마.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성과가 얼만큼 또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자가면역 치료제라고 그래서 아마 적용증이 한 8개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론병 거기다가 또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네. 쪽에서도 성과를 보이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비슷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만약에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처방이 됐었을 때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량이 고용량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교체 처방이라고 그래서 네. 이쪽도 충분히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처방을 할 수 있겠다는 쪽이 연내에 거의 다 확인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기대하는 거는 네. 램시마 SC도 있겠지만은 유플라이마가 얼만큼 또 성과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실적 변화가 바뀔 수 있다라는 쪽에 리포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다 그렇죠. 보고 이쪽은, 네. 맞아본 적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실적에 반영되겠죠. 네.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램심하고 유플라이마 이 두 가지를 좀 유력하게 보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셀트리온 그룹주를 포함해서 네. 좀 더 광범위하게 뭐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괜찮고 네.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지금 중요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가 한때는 어떤 시장에서 계속 저 모멘텀을 받고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도 뭐 액티브 ETF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은 흐름으로 봤는데 네. 제약바이오는 성장주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성장주의 개념인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네, 금리가 금리가 성장주한테는 좀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이제 신전물 아까 국채 금리가 빡 올라간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할인율이 오히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성장주 쪽에는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를 갔었을 때 네. 그러면 성장주 개념에서도 성과 나오는 쪽으로만 한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뷰노 유노 아니고 뷰노. 뷰노. 네, 네. 저희가 봐야 될 건 뷰노네요. 뷰노입니다. 네. 이 회사는 오늘 같이 좀 시장이 부진했어도 좀 올라왔고요. 올라왔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거의 동일하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의미에 있는 숫자가 찍힌 게 딥카스라고 하는 딥카스요. 딥
그냥 카스는 이거고요. 네, 딥 그쵸. 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정지 예측 관련된 쪽인데 이쪽은 의외로 생각보다 병원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매출은 거의 다 딥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빠르게 병원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이쪽에 그 병원의 베드 하나마다 이게 만약에 되기 시작해서 거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걸 가지고 또 매출로 기반이 되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나라에 한 250개 이상 병상 되는 게 한 500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타겟이 되겠죠. 네.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50 곱하기 500. 바로 네. 뭐 10만 넘어가는 거죠. 바로. 네. 네. 거기다가 곱하기 한 병상마다 들어가는 베드의 그럼 베드에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곱하기 시작한다. 엄청 나겠네요. 네, 이건 그냥 최대 맥스일 거고요. 네. 국내만 끝일까요? 이게 하반기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일본 쪽에서도 나오기 시작하고 일본 쪽에서도 적용되고 미국 쪽에서도 FDA 승인받는 것들 2건이 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캐파는 금방 올라갔을 때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비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7, 8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잡히게 되면 실적은 언제 뭐야 이거 계속 적자로 봤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라고 하는 순간 주가는 이상입니다. 주가는 또 뚫고 갈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합병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뷰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